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운전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총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운전고 같은 경우는 작년 2023학년도에 1학기 기말고사의 요 파트를 굉장히 문항을 길게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생들 시험 대비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랬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생각하고 우리 개념 공부를 하자라고 다그쳤던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객관식 23문항이었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긴 문항 수가 좀 적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위 등급 간의 간격이 좀 좁았을 걸로 보여져요. 근수축부터 혈액형까지였는데요. 고난이도 문항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근수축 문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조금 풀어보다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선 놔두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인데 이번 근수축 문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한 번 더 꼬아진 문제라서 이걸 경우의 수를 따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2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뒤에서 또 굉장히 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혈액형은 특이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항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운전고 관연도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알레르기를 묻는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 알레르기는 타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레르기 문제는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또 나왔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본 친구들이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기보다는 2025년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실 거잖아요. 우리 학교 시험 특징이 이렇게 좀 변해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2번 문항, 근수축 문항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고3 모의고사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의미가 손을 못 댄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방식에서 이제 문제가 슉슉 풀려나가는 게 많은데 근수축은 변화량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변화량에서 한 번 더 꼬아놔서 일반적으로 풀었다가는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유추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올해 1학기 기말고사 2024년 거 2번 문항을 시간을 재고 푸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꼭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수축 두 문항이 나왔고요. 1번은 기본 개념 문제였습니다. 이제 2번이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근수축이 두 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수축 부분이 아무래도 유전만큼이나 좀 어려운 부분이고 최근에는 유형이 이제 4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두 문항만 출제를 했고요. 신경계가 6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신경계 6문항은 보통 이제 신경계 파트가 고3 모의고사나 수특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내는 학교들이 많아요. 대뇌의 기능의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이라든지 교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항들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로 문항이나 말초신경계 문항 같은 것들을 출제를 했고요. 항상성도 6문항이 나왔는데 14번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 파킨슨병, 거인증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제가 학생들에게 작년에 2023년도에 운전고에서 항상성의 질환에 대한 문제, 크롬 친화 세포종 같은 꼼꼼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역시나 항상성 질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TRH나 TSH나 티록신, 지금 이제 고양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 항상성에서 체온 조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다른 학교들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운전고도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요. 11번 체온 조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2023년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 운전고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출제가 돼서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병원체와 방어작용에서 8문항 나왔습니다. 이 병원체와 방어작용이 아무래도 운전고 같은 경우는 좀 문항이 길어요. 고3 모의고사에서도
뭐 긴 편이긴 하지만 운전고 기출문제가 훨씬 더 길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18번의 백신 후보 물질 문제가 뭐 다른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거나 뭐 수특이나 고3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백신 후보 물질 문제가 가장 긴 문제였는데 2023년 운전고 기말 기출 유형이었기 때문에 우리 운전고는 반드시 자기 학교의 기출 문제를 꼭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는 게 또 한 번 주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19번, 뭐 20번의 에이즈 문제나 23번 알레르기 문제 같은 경우도 2023년 기출과 유사한 문항이어서 우리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수월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혈액형 한 문항은 이제 소량 수열 문항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기본 문항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혈액형은 아무래도 뒤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워낙 어려운 유전 부분에서 또 필요하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출제하기보다는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리고 기본 개념을 얼마만큼 길게 문항의 지문 길이를 늘려놨을 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험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